여러분의 수준이 바뀝니다. 생각대로 테스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수준을 스스로 측정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피터 드러커는 측정할 수 없으면 경영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수준을 스스로 측정해야지 그 수치를 가지고 더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도구로는 테스형이 만든 수준 측정 매트릭스가 있는데 그거를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측정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준을 측정해 주신다니까 정말 기대가 되네요. 제 수준이 어디쯤인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어서 시작해 주세요. 일단 오늘 공개하는 수준 측정 매트리스는 테스형 오리지널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을 점수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점수 배점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우리의 수준을 높이려면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가정을 관리하는 능력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 점수가 이제 40점. 그 다음에 이제 별도로 자녀 코칭은 별도로 제가 빼서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자녀가 정서적으로 독립하고 미래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코칭해 주는 게 부모의 역할인데 그 점수를 20점, 그리고 나와 가족이 문제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을 가지는 거를 40점, 이렇게 해서 총 100점입니다. 일단 가정을 관리하는 능력은 여러 가지로 측정이 가능하겠죠. 예를 들면 행복감이라든지 가족 간 친밀도 이런 걸로 측정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정성적이라서 측정하기도 쉽지 않지만 측정했다 하더라도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부부싸움 횟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부부싸움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하잖아요. 둘 사이의 문제, 자녀에 관한 문제, 양쪽 집안에 관한 문제, 경제적인 문제, 어떤 일을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견 때문에 다툼거리가 생기는데요. 어느 부분에 이런 문제가 있고,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현명하게 처리하느냐, 부부싸움 없이 잘 처리하느냐가 수준 높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부싸움으로 가정관리 점수를 매긴다고요? 그럼 어느 정도부터 부부싸움이라고 해야 할까요? 자, 어느 정도부터가 부부싸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구분은 명확치 않지만 테스형이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부부싸움은 둘의 다툼이 자녀들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때부터 부부싸움이라고 정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욕설이라든지 어떤 물리적인 행위가 있는 건 무조건 이런 거는 부부싸움에 해당이 되고요. 비난, 비방 또는 큰 소리가 지속적으로 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자녀들한테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면 그때부터 카운트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점수를 알려드리기 전에 우리나라 부부싸움 통계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기혼 직장인을 대상으로 부부싸움을 일주일에 몇 번 했냐 물어봤더니 평균적으로 1.9회라는 답이 굉장히 제일 많았습니다. 물론 이제 비율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한다는 분이 제일 많았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일주일에 3-4번 싸운다는 분들도 많았기 때문에 평균은 1.9회.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주 1회 싸우는 것들이 가장 많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의 점수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매트릭스에서 보시는 좌측편을 보시면 되고요. 가정관리 능력에서 부부싸움 매일 한다. 사실은 이 정도 되면 이제 지옥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되면 행복할 확률이 거의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부부싸움을 주 2회 하시는 분들은 이제 5점. 그리고 가장 많은 분들이 이제 주 1회 한다고 답을 하셨는데, 이런 분들은 이제 10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월 2회 하시는 분은 15점, 월 1회는 20점, 분기 1회 한다? 25점. 나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싸운다. 30점. 우리는 부부싸움 없이 상호 존중, 어떤 정서적 교감이 된다. 35점. 그리고 40점은 다시 태어나도 나는 현재 배우자와 결혼하겠다. 또는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처럼 결혼해서 살고 싶다. 이런 답이 나오면은 저는 이제 만점이다 생각이 합니다. 40점은 실질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전 합니다. 만점 받기 정말 어렵겠어요.
부모님처럼만 살고 싶다는 청년을 딱 한 명 알고 있는데 그 가정의 수준은 정말 역대급인 거네요. 그렇죠. 이제 두 번째 자녀 코칭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자녀 코칭은 이제 총점이 20점입니다. 그래서 코칭은 자녀의 정신적인 독립을 북돋아주고 경제적 독립이 가능하도록 적성이라든지 미래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이제 코칭을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에 보면은 이제 박수홍 씨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박수홍 씨를 제가 예전에 TV에서 봤었을 때는 굉장히 너무 예의가 바르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굉장히 주눅 들어 있는 모습을 저는 많이 봤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부모님들의 그런 태도라든지 양육 어떻게 양육을 했는지 이제 어느 정도 짐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녀의 정서적인 독립이라든지 이런 게 되도록 양육이 제대로 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코칭의 사례인데요. 또 부정적인 사례로 이렇게 또 박수홍 씨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수준 척도에 자녀 코칭이 들어가는 게 정말 신선하네요. 그럼 자녀 코칭 점수는 어떻게 매기시나요? 일단 낮은 점수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정서적, 물질적 학대가 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제로, 빵점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어떤 의식주라든지 기본적인 욕구에는 대응하나 자녀의 적성, 미래에 대해서는 소홀한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5점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어떤 감정, 적성, 미래에 다 관심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의욕만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한적인 코칭이 되는 경우에 10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물론 관심도 많고 한데 내가 모르는 것도 있어서 그 모르는 거를 독서라든지 상담을 통해서 채워서 자녀와 좀 더 그 코칭을 잘해주려는 노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한 15점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점인 분들은 자녀의 관점에서 봤었을 때 자녀가 우리 엄마 아빠가 나의 어떤 정서적이나 또는 미래를 준비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많이 해줬다. 그래서 나는 우리 부모님을 존경한다. 이런 태도가 있다면 저는 이제 20점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예전 넷플릭스 영화 중에 퍼펙트 데이트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게 19년도 작품인데 지금도 아마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이제 남자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남자 주인공이 고등학생인데 이제 예일대를 가려고 열심히 사는 학생입니다. 학생이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데이트를 해주는 그런 알바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모의 여학생을 만나는데, 근데 이제 남자 집안은 부모님의 코칭 없이 이제 스스로 자기만 똑똑한 케이스라서 예일대 가는 목표를 세웠지만 그 이후의 목표는 없는 상태예요. 근데 이제 여자친구의 경우에는 그 반대로 그 이후의 목표가 2학년을 마치고 휴학을 하고 어디 가서 인턴십을 한 다음에 졸업을 한 다음에 인베스트먼트 뱅크에서 뭘 하고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 거죠. 근데 한국 학생들 대부분이 대학교 진학 이후에 방황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왜냐면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해 보거나 부모님의 코칭이 없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그런 부류였고요. 이제 영화를 보고도 이제 제가 코칭이 참 중요하구나 이런 거를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이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경제적인 능력 배점도 소개해 주세요. 경제적인 능력은 나와 가족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요것도 이제 제가 매트릭스를 보면서 최하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점은 이제 생계가 곤란하다. 이런 분들은 이제 0점이다. 그리고 의식주만 가능하다. 이런 분들은 대충 한 10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의식주 기본적인 문화생활 가능하다. 현재는 다만 미래 준비는 되어 있지 않다. 이런 분들은 20점. 그리고 의식주 기본적인 문화생활이 은퇴 이후까지 가능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30점 책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는 이제 은퇴 이후뿐만 아니라 자녀의 결혼이라든지 그리고 자녀가 또 자식들을 낳았을 때 어떤 물질적인 그런 지원이 가능한 수준이다 하시면은 40점이다 이렇게 측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돈이 그 이상 있다고 해서 수준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돈의 역할은 거기까지입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준이 올라가면 좋을 텐데요.
그럼 오히려 저한테 손해일까요? 그런데 우리는 왜 수준을 높여야 하나요? 인간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양육 환경은 굉장히 중요하죠. 애착이 형성이 되고 여러 가지 기본적인 사회화가 이제 양육 과정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부모가 자주 싸우는 집에서 아이 정서가 이제 바르게 형성될 확률이 많이 낮죠. 그래서 성인이 돼서도 여러 가지 결핍을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부모가 갈등이 있을 때 그 갈등을 대화로 무리 없이 잘 해결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그런 갈등 상황에 대화로 무리 없이 그 문제를 해결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유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의 수준은 자식에게 그대로 전달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았어요. 그럼 수준을 높이려면 구체적으로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할 거는요, 이 매트릭스를 잘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매트릭스를 보시고요. 자기가 처한 것보다 바로 윗단계가 어떤 건지 한번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부싸움을 주 2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 1회 하는 걸 목표로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성취가 될 겁니다. 상대방에 대한 이해, 배려가 더 많이 가야지만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고 좀 더 행복한 가정 생활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자녀 코칭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의식주하고 기본적인 욕구만 해결해 주는데 자녀의 감정이라든지 미래에 대해서 조금 소홀했던 분들은 그거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연구도 해보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회사를 다니거나 뭐 자영업을 하시거나 하실 텐데 여러분들이 노후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지금보다 경제적으로 좋은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속 탐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투자 모임을 결성한다든지 유튜브도 공부하고 책도 읽으면서 차근차근 그 경제적인 마인드를 키워가면서 자산을 좀 불릴 수 있게 되면은 이것도 이제 수준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코칭 시에 나의 모든 행동이 자녀의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면은 굉장히 좋은 태도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의외로 보면요, 주위에 이제 자녀들한테 욕하는 부모들도 의외로 여전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바로 고치시면 좋고요. 사실 우리들 중에 99% 이상은 이제 명문가 출신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명문가는 아니지만 명문가의 시조가 된다는 자세로 우리들의 수준을 높여나가려고 노력을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명문가의 시조가 되어라? 좋네요. 저도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준 평가를 위한 매트릭스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수준을 높여야 하는 이유와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여러분의 수준이 높아집니다.